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영농기를 앞두고 농촌 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충 방제 효과도 미비한데 큰 불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전남의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개편 관련 준비를 하면서 운전기사들을 위한 휴게시설 등은 고려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완도에서 전복 폐사 피해를 입었던 어민 50여 명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피해 입증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농기를 앞둔 봄철, 농촌 지역에서는 월동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농민들이 논두렁을 태우곤 하는데요. 사실상 해충 방제 효과가 미비한데도 계속되는 논두렁 태우기 때문에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농로 주변으로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 간척지 일대에 있던 논에서 불이 난 건 그제 오후 5시쯤. 불이 쌓여있는 퇴비로 옮겨붙으면서 70개가량의 곰포 사일리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근에서 논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논두렁 소각으로 이제 불씨가 곰포 사일리 쪽으로 확대돼가지고 이제 연소가 발생한 거고요. 농민들은 잡초 제거와 함께 월동기, 해충 제거를 위해 논두렁 소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잡초 제거하는 거지. 병해충 방제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고. 봄되면 부하에서 유충이 나와가지고 풀을 먹고 이제 자라잖아요. 하지만 이 같은 논두렁 태우기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논두렁 태우기가 땅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 조사 결과 월동기 논두렁에는 해충보다 익충이 더욱 많을 뿐만 아니라 소각 중 토양 속 최고 온도 역시 지속 시간이 짧아 해충 방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두렁 태우기는 전문기관 실험 결과 해충보다 익충이 더 감소되는 등 실제적으로 월동해충 방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실효성 없는 논두렁 태우기가 오히려 산불 등 더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인근, 가건물, 건축물의 또 산림지역 이런 부분에 연소확대가 돼서 많은 재산 피해가 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하다 발생한 화재는 모두 77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패하면서 전남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7곳의 경선이 끝났습니다. 광주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은 광산을 민영배 의원뿐입니다. 민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돼 민주당 텃밭이 현역 물갈이와 동시에 친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제 현재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지조 체제를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좀 더 확실하게 싸우라는 그런 의도가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남은 광주 서구갑 민주당 경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전남 선거구들입니다. 3월 10일부터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전남 10개 선거구 본선 후보자들이 모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 몇 명이 살아남느냐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이계호 의원이 단수 공천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에 현역 의원들이 경선 최종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역대 광주 전남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은 18대 52%, 19대 35%, 20대 47.3%, 21대 83% 등입니다. 광주 민심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한 상황. 이 같은 물갈이론 민심이 민주당 전남 지역 경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줘 현역 의원 가운데 몇 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 이석형 예비후보는 어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역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며 앞만 보고 무능한 정치,
책임 없는 국회의원에게 회초리를 들겠다고 단수 공천을 받은 이계호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석형 후보에 따르면 당초 박노원 후보와 무소속 단일화를 하려고 했지만 박 후보가 당에 잔류하기로 하면서 단일화는 무산됐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의 광주 광산구을 출마와 관련해 광산구을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반발했습니다. 진보당 전주현 후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 공동대표의 광산을 출마는 철새 정치, 기득권 꼰대 정치의 전형이라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광산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출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삼지대 대표 주장은 자만이자 오만이라며 광산 친명 비명 경론장이 아니라 민생 격전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도태우 변호사를 대구 중남구 선거구로 공천한 가운데 같은 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윤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 도태우 변호사의 5.18 폄훼 발언은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라며 도 변호사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하게 일해야 할 기사들이 버스 안에서의 쪽잠으로 버티고 있다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목포시의 버스 노선 개편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버스 기사들의 휴게시설 등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당초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세웠던 예산은 모두 3억여 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버스 노선 개편 관련 용역에 사용됐습니다. 임시차고지 조성을 위한 금액은 9,200만 원으로 노선 개편이 최종 확정된 이후 별도로 추가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바닥공사 비용 8천만 원과 부지를 2년간 임대하는 비용 1,200여만 원만 명시돼 있습니다. 기사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 시설인 휴게시설은 일체 계획하지 않은 채 땅만 사들인 겁니다. 목포시는 버스업체 측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센터 화장실을 쓰기로 논의한 건 그럼 이것도 업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측에서 그거를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선 축소와 버스 감차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 임시 차고지를 통해 연간 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목포시. 예산 절감이라는 청사진 속에 버스 기사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새 차고지로 다시 가봤습니다. MBC 보도 이후 지난 주말에서야 마련된 수도시설에서 차량 청소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만들다 보니 배수 시설도 없어 인근 차고지와 비교해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차량 주차를 위한 바닥 따지기 공사 역시 앞으로 한 달가량 더 걸리는데 지금도 인근 민원에 편하게 주차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동 걸어놓으면 이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차를 지금 여기다 앞에다 못 세우고 뒤편에 쭉 이렇게 세워야 되고. 전문가고 베테랑이니까 알아서 운전하시겠지 하지만 10시간가량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민감해야 될 교통신호가 대응 속도가 둔감해지거나 졸음이 오거나. 목포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30%를 국비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공용 차고지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정식 차고지를 짓겠다는 계획. 하지만 그 전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 동안 40명에 달하는 버스 기사들은 열악한 임시 차고지를 계속 사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완도 지역 전복 폐사 어가들이 지난해 8월 전복 집단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군과 수협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복 폐사 피해 소송에는 완도 지역 50여 명이 참가해 최근 법무법인 2곳과 소송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했고 조만간 1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송 참여 어민들은 전복 재해보험 가입 어가들로 지난해 고소원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완도군이 바다수온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며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협에서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특수학교 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진경찰서와 강진교육청, 강진군청은 어제 회의를 통해 이번 주까지 해당 학교의 기숙사와 고등학생을 상대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내에서 있었던 부조리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해당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새천년 건설에서 62억 4천만 원을 차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새천년 종합건설의 2023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 케이블카는 새천년 종합건설로부터 62억 4천만 원의 단기 차입금과 새천년 종합건설이 연대 보증을 서고 있는 OK저축은행으로부터 97억여 원 등 모두 1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515억 원의 장기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2022년 영업이익이 90억 원에 달했으며 새천년건설이 주식 60%를 소유한 대주주였지만 지난해 대주주가 변경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새로 들어오는 어린이가 없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어린이집 용도 변경 논란을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6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 5년 전만 하더라도 70여 명의 아이들로 북적이던 교실은 텅 비었고 아이들이 사용하던 장난감은 당장이라도 버릴 것처럼 파란 봉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곳은 1년 넘게 문을 닫은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7년가량 운영해온 박모 씨. 지난해 신입 원생이 한 명도 없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2층짜리인 이 공간을 카페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광산구에 요청했습니다. 어린이집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대출 이자가 한 200 정도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두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이후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끄러운 식당 같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어떤 개인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는 이제 괜찮지만은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은 좀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갈등 중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린이집이 필수 시설이지만 현행법상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고 주민투표에서 60% 이상이 찬성한 만큼 주민 민원도 광산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주 광산구 사례 이외에도 전국에 4개 사례가 더 있었고요. 그 사례들은 다 지금 입주민들이 원하고 생활복리에 부합하는 사무소나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한의원 체력단련당 등으로 지금 변경이 돼서 지난해 광주의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여파로 광주 지역 아파트 어린이집도 줄곧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회원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비슷한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고민이 더 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봄을 맞아 남학 오룡 택지개발지구 등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해빙기 안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설물 균열과 흙막이 시설 상태, 집안 치마 여부와 가설 구조물 상태 등 중대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됐으며 6개 사업장에서 굴착사면 보강 등 10건이 지적됐습니다. 한편 군이 해양수산부의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군은 내년까지 어장과 공유 수면의 오염 퇴적물을 수거하고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과 어가 소득 확대 사업도 함께 진행해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1.35명을 기록해서 2020년 이후 4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출생아 수도 43명 증가해서 전남에서는 3위, 전국에서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신규 출산 장려 시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과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강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예산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 사업은 골목형 상점가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서 상점가의 활성화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비 촉진 행사와 소규모 축제, 원데이 클래스 등 체험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59분쯤 한평군 학교면의 한 폐가 창고 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불이 번지면서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어 저녁 8시 40분에도 무안군 일로읍의 한 정미소 내부에 콘센트에서 불이 나 벽면 일부를 그을리고 꺼졌습니다. 다행히 두 화재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3주째 이어지면서 전남대병원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됩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에 어제부터 군의관 1명과 공보의 7명이 파견되고 화순 전남대병원에도 군의관 3명과 공보의 8명이 투입됩니다. 병원 측은 내일까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13일부터 진료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선대병원도 정부에 인력 보충을 요청했지만 정부로부터 아직 공보의를 지원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에서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어제 개막해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진도군 홍보대사인 가수 송가인의 공연으로 시작된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바닷가 길이 2km, 폭 30에서 40m로 열리는 것을 기념해 54종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가 축제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번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시각은 오늘 오후 6시 20분, 12일 오전 6시 40분과 오후 7시, 13일 오전 7시 20분과 오후 7시 40분입니다. 아침인 지금 우리 지역 하늘 흐린 가운데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길도 미끄럽고 안개가 낀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보다 짧으니까요. 감속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우리 지역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을 하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흐린 하늘로 인해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런지 오늘 예년보다 포근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10도를 보이며 일교차는 크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를 지나며 기온 변화가 크고 일교차도 따라서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하늘 흐리다가 점차 개며 저녁부터는 맑겠습니다. 단속적인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목포 5도, 무안 3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도 하늘이 점차 개겠습니다. 해남 2도, 진도 4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11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추수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10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에서 오후에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53분입니다. 당분간 특별한 비 소식 없이 흐리고 맑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리야. 허리 보고 내 쪼그리 몰라? 허리 보고 내 쪼그리가 꽉꽉 잡아주니까 확실히 다르네 달라.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하세요. 역시. 예. 거기 허리보호대 쪼그리 있어요? 프로메가 20여 년 이어진 연구 세계 판매 1위 원료 종근당 건강 직접 제조 대한민국 혈행 건강에 책임을 다하다 1등 오메가3 혈행 건강 프로메가. 방금 임플란트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셔야죠. 관리 안 하면 붓고 피나다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검가드로 잇몸 관리. 검가드. 즐거워야 앞서가니까 엘리하이 퀴즈.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는 고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지역의 든든한 금융기관 금남 새마을금고. 금남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님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금남 새마을금고. 허실. 누런 얼룩과 꿉꿉한 냄새, 세탁기 악취의 원인은 피부 노폐. 해결은 허실 딥클린. 새로워진 구중 효소가 누런 얼룩 제거는 물론 더 깊게 작용해 세탁조까지 깨끗하게, 옷은 상쾌하게. 허실 딥클린. 누르고 찝고 보기만 하고 공부가 흔들린다. 풀이 깊은 진짜 공부는 흔들리지 않는다. 직접 쓰고 풀어야 풀이 깊은 공부니까. 풀이 깊은 진짜 공부. 스마트 구보넷. 오늘의 미션은 가족 추억 쌓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보여줄게. 근데 비가 쏟아지네. 아들은 말하네. 비 오는 날은 라면이지. 신라면이 있다. 신라면이 있다. 우리에게 신라면이 있다. 농심 신라면. 하루 종일 대본도 읽으시고 책도 쓰시고. 왜 이렇게 흐릿하지? 우리 곧 만나요. 전 눈노아랍니다. 눈노아 더 늦기 전에 루테인 지아잔틴으로 채우다. 눈노아엔 아이클리어.